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만약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순간을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거나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을 채우며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대의 지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이룬 현자들이 수천 년 동안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5가지 강력한 문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활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깊은 내면의 평온,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삶의 목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더 큰 변화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밤에 깊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일 밤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루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마음속에서 되풀이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져만 갑니다. 심장 박동은 여전히 빠르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으며 생각은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튑니다. 온전한 회복을 준비해야 할 정신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의 굴레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의 정신 상태는 잠든 후 8시간 동안 우리의 잠재의식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마치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 걱정과 두려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는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정신적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밤새도록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8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문제와 씨름하며 해결책 대신 감정적 소모만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증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 순간은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온갖 잡다한 생각과 걱정이 새어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스스로 정확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 스스로에게 매일 밤 들려주어야 할 첫 번째 말은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 이 몇 마디의 말이 기본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우리 자신 그리고 삶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훈련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성적표를 들고 다니며 늘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사는 더 높은 생산성을 원했고 가족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자기관리가, 재정적으로는 더 꼼꼼한 계획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목록은 끝이 없고 내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유독한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부족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면 잠재의식은 단순히 쉬거나 회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밤새도록 당신의 기억을 뒤져 당신이 실패했던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냅니다. 모든 실수, 놓쳐버린 기회, 더 잘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쾌하게 일어나는 대신 이미 패배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어제의 실망감을 오늘의 가능성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해냈다고 인정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아름답고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과열 상태로 달려온 교감신경계가 마침내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굳게 다물었던 턱의 긴장이 풀리며 얕고 불안했던 호흡은 몸의 모든 세포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느리고 규칙적인 흐름으로 깊어집니다. 쉴 새 없이 분투하던 심장 박동은 수용의 부드러운 리듬으로 서서히 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에게 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에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끝내지 못한 일과 불완전한 결과의 무게를 신성한 수면의 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을러지거나 발전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준을 낮추거나 꿈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모든 것이 그렇듯 성장 역시 순환 속에서 일어난다는 고대 현자들의 깊은 통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어둠 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노력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내맡길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과는 행함과 존재함 사이, 전진과 통합을 위한 공간 허용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심을 담아 이 문장을 말할 때 또 다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놓친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됩니다. 잠재의식은 불충분이라고 표시된 또 다른 하루를 기록하는 대신 완수했던 기억, 쏟았던 노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냈던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대화는 더 했어야 했는데에서 오늘 내가 기여한 것이 자랑스럽다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기본적인 정신 패턴은 자기 비판에서 자기 인정으로 서서히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적으로 잘못된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잘된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족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느끼던 자리에서 당신의 진정한 노력을 인정하는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는 이 한마디는 끝나는 하루와 시작되는 휴식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이는 매일을 판단이 아닌 수용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마무리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 당신의 밤을 바꾸고 낮을 혁신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마음에 가장 도전적인 수련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머릿속을 경주마처럼 달리게 합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문제를 필사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달린 결과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몇 주 전의 대화를 되감으며 다르게 말했어야 했다고 상상하고 내일 일어날지 모를 시나리오를 예행 연습하며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비하려 합니다. 자녀의 선택, 배우자의 감정, 상사의 의견, 가족의 반응 등 자신의 영향권 밖에 있는 수천 가지 변수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 정신적인 레슬링은 완전한 탈진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걱정하는 것이 곧 신경 쓰는 것, 불안이 곧 준비이며 머릿속 예행 연습이 곧 통제라고 믿도록 훈련시킨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뇌는 바쁘게 생각하는 느낌과 생산적인 현실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맑고 평온해질수록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떤 도전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한정된 배터리와 처리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느려지고 폰은 뜨거워지며 배터리는 빨리 닳고 정작 필요한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놓아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걱정이라는 모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온전한 처리 능력을 갖춘 더 맑고 집중된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과 통제, 영향력과 조종, 책임과 과도한 책임감 사이의 심오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련 방법은 우아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실행 중인 앱을 확인하듯 당신의 생각을 스캔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의 인생 선택, 당신이 한 말에 대한 친구의 반응, 승진 여부, 내일 배우자의 기분, 주말 계획의 날씨, 주식시장의 성과, 당신의 결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당신은 이런 외부 요인들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몸의 긴장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판단 없이 이러한 생각과 걱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꽉 쥐고 있던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놓아주는 상상을 하십시오. 이 수련의 진정한 마법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즉 당신 자신의 선택, 반응, 준비, 태도, 성장에 쏟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는 말은 매일 밤의 정신적 대청소 의식이 되어 평화롭게 잠들고 힘을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할 준비가 된 채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가 준 가르침에 감사한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혁신할 세 번째 문장은 오늘 하루가 준 가르침에 감사한다입니다. 이 간단한 선언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겪은 모든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 지혜와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좋았던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받은 칭찬, 성공적으로 마친 업무,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순간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천 년 동안 영적 스승들과 철학자들이 이해해온 더 깊은 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은 그 순간 즐겁게 느껴지든 불쾌하게 느껴지든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불편했던 대화는 소통과 경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고 업무상의 실수는 디테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치유가 필요한 관계의 패턴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당신을 늦게 만든 교통체증조차 인내심을 연습할 기회를 주거나 더 일찍 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전체를 성공과 실패의 집합이 아닌 일련의 가르침으로 재구성할 때 당신의 의식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경험을 좋고 나쁨으로 분류하는 것을 멈추고 유익하거나 교육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실수는 당신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숙달로 가는 길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 관점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도 행복한 척하는
독성 긍정과는 다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중요한 일에 실패하면 실망감은 현실이며 타당합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를 겪을 때 두려움과 걱정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억지로 행복을 가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경험에서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이 마주한 어떤 일시적인 상황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판단이 아닌 배움의 렌즈를 통해 하루를 처리할 때 당신이 다음 날을 맞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제의 실수에 대해 방어적인 기분으로 일어나는 대신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뜹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두려워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든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나? 대신 오늘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를 실망시켰나? 대신 관계와 인간 본성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 라고 묻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대신 오늘의 도전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나? 라고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련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암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 나는 반응하지 않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할 것이다.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네 번째 문장은 내일 나는 반응하지 않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할 것이다입니다. 잠들기 전 의식적으로 설정한 이 의도는 당신의 결정,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반응 모드로 살아갑니다. 알람이 울리면 다가올 하루에 대한 스트레스로 반응하고 차가 막히면 좌절과 조급함으로 반응합니다. 동료의 말 한마디에 방어적이 되거나 짜증으로 반응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 세상에 대한 불안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비판하면 상처와 자기의심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 모드는 당신을 외부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튕겨나가는 탁구공처럼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응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의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전에 결정적인 멈춤을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단 몇 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몇 초 안에 지혜와 어리석음, 후회와 만족, 문제를 더 만드는 것과 실제로 해결하는 것 사이의 모든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작은 공간에서 당신은 최고의 지성, 가장 깊은 가치, 그리고 가장 명확한 관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무뎌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는 반응적 이되는 대신 응답적 이되는 것입니다. 반응적인 행동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대개 오래된 패턴이나 과거의 상처, 즉각적인 충동에 의해 주도됩니다. 반면 응답적인 행동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당신의 더 깊은 지혜와 가치에 부합합니다. 당신은 분노의 격렬함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관계를 파괴하는 대신 이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의도를 마음에 명확히 새길 때 당신의 일상생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다음날 하루 동안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응답을 선택할 기회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게 되고 비판을 듣고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까지의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감정 조절 능력, 즉 고대의 지혜 전통에서 말하는 자기 극복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대신 평온을 가져오는 사람,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대신 해결책을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5번째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밤새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깊은 인간적 두려움, 즉 우리가 충분히 빨리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끊임없는 걱정을 다룹니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문화 속에서 변화가 빠르고 직선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진전, 측정 가능한 결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 지속적인 변화와 진정한 변혁을 만들어내는 성장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나무를 관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정적으로 보입니다. 땅 속에서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뿌리 네트워크를 볼 수 없으며 수백만 개의 세포가 분열하고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복잡한 광합성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나무의 진정한 성장의 대부분은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어떤 팡파르나 가시적인 증거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그 나무는 매일 더 강해지고 더 탄력 있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도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종종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천천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매일 작은 두려움에 맞서며 쌓아가는 자신감은 성취 증명서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수, 통찰을 통해 축적하는 지혜는 졸업장과 함께 도착하지 않습니다. 삶에 피할 수 없는 폭풍을 견디며 발전시키는 감정적 회복 탄력성은 메달이나 표창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당신은 매일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작업을 믿겠다는 심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조급함 대신 인내를,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시간과 진전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매일을 통과하거나 실패하는 시험으로 보는 대신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과정에 대한 기여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얼마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었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대신 더디거나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발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애벌레가 점차 날개를 돋우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해체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은 혼돈과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백한 파괴는 사실 변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비가 나타나기 전에 애벌레의 옛 형태는 완전히 용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개인적 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 중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옛 패턴이 깨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러울 때, 이러한 시기들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에 선행합니다. 이 문장은 또한 끊임없이 당신의 진전을 평가하는 데서 오는 지치는 압박감을 제거합니다. 아직 멀었나? 라는 불안한 질문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대신 오늘 어떻게 온전히 임할 수 있을까? 라는 훨씬 더 평화롭고 생산적인 질문으로 깨어납니다. 초점은 목적지에서 현재로, 결과에서 과정으로, 성취에서 존재로 이동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문장은 단순히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수용적인 시간에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 오늘 하루가 준 가르침에 감사한다. 내일 나는 반응하지 않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할 것이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 이것들은 단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감정적 변혁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각 문장은 인간 고통의 다른 측면을 다루고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수련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 이 진실들을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 단어 뒤에 숨은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그것들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어떤 밤에는 다른 문장보다 특정 문장이 더 강하게 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는 당신이 무엇을 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인도를 믿으십시오.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밤에는 잊어버릴 것이고 어떤 밤에는 마음이 너무 동요하여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다시 수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현자들은 어둠 속에서 가꾸는 마음이 세상에 가져올 빛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때 당신은 삶 자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혼돈의 세상에서 평온의 원천이 되고 혼란 속에서 명료함의 중심이 되며 소란 속에서 평화의 존재가 됩니다. 오늘 밤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향한 당신의 여정은 바로 이 5문장으로부터 시작.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만약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순간을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거나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을 채우며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대의 지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이룬 현자들이 수천 년 동안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5가지 강력한 문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활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깊은 내면의 평온,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삶의 목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더 큰 변화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밤에 깊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일 밤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루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마음속에서 되풀이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져만 갑니다. 심장 박동은 여전히 빠르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으며 생각은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튑니다. 온전한 회복을 준비해야 할 정신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의 굴레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의 정신 상태는 잠든 후 8시간 동안 우리의 잠재의식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마치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 걱정과 두려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는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정신적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밤새도록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8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문제와 씨름하며 해결책 대신 감정적 소모만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증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 순간은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온갖 잡다한 생각과 걱정이 새어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스스로 정확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 스스로에게 매일 밤 들려주어야 할 첫 번째 말은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 이 몇 마디의 말이 기본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우리 자신 그리고 삶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훈련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성적표를 들고 다니며 늘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사는 더 높은 생산성을 원했고 가족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자기관리가, 재정적으로는 더 꼼꼼한 계획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목록은 끝이 없고 내가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유독한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부족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면 잠재의식은 단순히 쉬거나 회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밤새도록 당신의 기억을 뒤져 당신이 실패했던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냅니다. 모든 실수, 놓쳐버린 기회, 더 잘할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쾌하게 일어나는 대신 이미 패배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어제의 실망감을 오늘의 가능성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 나는 충분히 해냈다고 인정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아름답고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과열 상태로 달려온 교감신경계가 마침내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굳게 다물었던 턱의 긴장이 풀리며 얕고 불안했던 호흡은 몸의 모든 세포에 안전 신호를 보내는 느리고 규칙적인 흐름으로 깊어집니다. 쉴 새 없이 분투하던 심장 박동은 수용의 부드러운 리듬으로 서서히 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에게 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에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끝내지 못한 일과 불완전한 결과의 무게를 신성한 수면의 공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을러지거나 발전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준을 낮추거나 꿈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모든 것이 그렇듯 성장 역시 순환 속에서 일어난다는
고대 현자들의 깊은 통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어둠 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노력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내맡길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정원사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과는 행함과 존재함 사이, 전진과 통합을 위한 공간 허용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심을 담아 이 문장을 말할 때 또 다른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놓친 것이 아니라 성취한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됩니다. 잠재의식은 불충분이라고 표시된 또 다른 하루를 기록하는 대신 완수했던 기억, 쏟았던 노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냈던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대화는 더 했어야 했는데에서 오늘 내가 기여한 것이 자랑스럽다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기본적인 정신 패턴은 자기 비판에서 자기 인정으로 서서히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적으로 잘못된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잘된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부족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느끼던 자리에서 당신의 진정한 노력을 인정하는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는 이 한마디는 끝나는 하루와 시작되는 휴식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이는 매일을 판단이 아닌 수용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마무리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 당신의 밤을 바꾸고 낮을 혁신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마음의 가장 도전적인 수련일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머릿속을 경주마처럼 달리게 합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문제를 필사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달린 결과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몇 주 전의 대화를 되감으며 다르게 말했어야 했다고 상상하고 내일 일어날지 모를 시나리오를 예행 연습하며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비하려 합니다. 자녀의 선택, 배우자의 감정, 상사의 의견, 가족의 반응 등 자신의 영향권 밖에 있는 수천 가지 변수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 정신적인 레슬링은 완전한 탈진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걱정하는 것이 곧 신경 쓰는 것, 불안이 곧 준비이며 머릿속 예행 연습이 곧 통제라고 믿도록 훈련시킨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뇌는 바쁘게 생각하는 느낌과 생산적인 현실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맑고 평온해질수록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떤 도전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한정된 배터리와 처리 능력을 가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느려지고 폰은 뜨거워지며 배터리는 빨리 닳고 정작 필요한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놓아줄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걱정이라는 모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온전한 처리 능력을 갖춘 더 맑고 집중된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과 통제, 영향력과 조종, 책임과 과도한 책임감 사이의 심오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련 방법은 우아할 정도로 간단하지만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실행 중인 앱을 확인하듯 당신의 생각을 스캔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의 인생 선택, 당신이 한 말에 대한 친구의 반응, 승진 여부,
내일 배우자의 기분, 주말 계획의 날씨, 주식시장의 성과, 당신의 결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당신은 이런 외부 요인들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몸의 긴장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판단 없이 이러한 생각과 걱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꽉 쥐고 있던 손을 부드럽게 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놓아주는 상상을 하십시오. 이 수련의 진정한 마법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즉 당신 자신의 선택, 반응, 준비, 태도, 성장에 쏟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는 말은 매일 밤의 정신적 대청소 의식이 되어 평화롭게 잠들고 힘을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할 준비가 된 채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가 준 가르침에 감사한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혁신할 세 번째 문장은 오늘 하루가 준 가르침에 감사한다입니다. 이 간단한 선언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겪은 모든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 지혜와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좋았던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받은 칭찬, 성공적으로 마친 업무,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순간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천 년 동안 영적 스승들과 철학자들이 이해해온 더 깊은 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은 그 순간 즐겁게 느껴지든 불쾌하게 느껴지든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비롭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불편했던 대화는 소통과 경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고 업무상의 실수는 디테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치유가 필요한 관계의 패턴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당신을 늦게 만든 교통체증조차 인내심을 연습할 기회를 주거나 더 일찍 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전체를 성공과 실패의 집합이 아닌 일련의 가르침으로 재구성할 때 당신의 의식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경험을 좋고 나쁨으로 분류하는 것을 멈추고 유익하거나 교육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실수는 당신의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숙달로 가는 길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 관점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도 행복한 척하는 독성 긍정과는 다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중요한 일에 실패하면 실망감은 현실이며 타당합니다. 재정적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를 겪을 때 두려움과 걱정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억지로 행복을 가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경험에서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이 마주한 어떤 일시적인 상황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판단이 아닌 배움의 렌즈를 통해 하루를 처리할 때 당신이 다음 날을 맞이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제의 실수에 대해 방어적인 기분으로 일어나는 대신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뜹니다. 잠재적인 문제를 두려워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든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나? 대신 오늘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나를 실망시켰나? 대신 관계와 인간 본성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 라고 묻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대신 오늘의 도전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었나? 라고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련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암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 나는 반응하지 않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할 것이다.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네 번째 문장은 내일 나는 반응하지 않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할 것이다입니다. 잠들기 전 의식적으로 설정한 이 의도는 당신의 결정,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반응 모드로 살아갑니다. 알람이 울리면 다가올 하루에 대한 스트레스로 반응하고 차가 막히면 좌절과 조급함으로 반응합니다. 동료의 말 한마디에 방어적이 되거나 짜증으로 반응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 세상에 대한 불안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을 비판하면 상처와 자기의심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 모드는 당신을 외부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튕겨나가는 탁구공처럼 끊임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응이 아닌 명료함 속에서 행동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잠재의식의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전에 결정적인 멈춤을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단 몇 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몇 초 안에 지혜와 어리석음, 후회와 만족, 문제를 더 만드는 것과 실제로 해결하는 것 사이의 모든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작은 공간에서 당신은 최고의 지성, 가장 깊은 가치, 그리고 가장 명확한 관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무뎌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표는 반응적 이되는 대신 응답적 이되는 것입니다. 반응적인 행동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대개 오래된 패턴이나 과거의 상처, 즉각적인 충동에 의해 주도됩니다. 반면 응답적인 행동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당신의 더 깊은 지혜와 가치에 부합합니다. 당신은 분노의 격렬함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관계를 파괴하는 대신 이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의도를 마음에 명확히 새길 때 당신의 일상생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다음날 하루 동안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응답을 선택할 기회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게 되고 비판을 듣고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까지의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감정 조절 능력, 즉 고대의 지혜 전통에서 말하는 자기 극복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의 노예가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대신 평온을 가져오는 사람,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대신 해결책을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다섯 번째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밤새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깊은 인간적 두려움, 즉 우리가 충분히 빨리 혹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끊임없는 걱정을 다룹니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문화 속에서 변화가 빠르고 직선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진전, 측정 가능한 결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
지속적인 변화와 진정한 변혁을 만들어내는 성장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나무를 관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정적으로 보입니다. 땅 속에서 복잡하게 뻗어나가는 뿌리 네트워크를 볼 수 없으며 수백만 개의 세포가 분열하고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복잡한 광합성 과정을 볼 수 없습니다. 나무의 진정한 성장의 대부분은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어떤 팡파르나 가시적인 증거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그 나무는 매일 더 강해지고 더 탄력 있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도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종종 의식의 표면 아래에서 천천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매일 작은 두려움에 맞서며 쌓아가는 자신감은 성취 증명서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수, 통찰을 통해 축적하는 지혜는 졸업장과 함께 도착하지 않습니다. 삶에 피할 수 없는 폭풍을 견디며 발전시키는 감정적 회복 탄력성은 메달이나 표창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당신은 매일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작업을 믿겠다는 심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조급함 대신 인내를,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시간과 진전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매일을 통과하거나 실패하는 시험으로 보는 대신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과정에 대한 기여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얼마나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었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대신 더디거나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발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애벌레가 점차 날개를 돋우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해체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은 혼돈과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백한 파괴는 사실 변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비가 나타나기 전에 애벌레의 옛 형태는 완전히 용해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개인적 성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 중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옛 패턴이 깨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러울 때 이러한 시기들은 종종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에 선행합니다. 이 문장은 또한 끊임없이 당신의 진전을 평가하는 데서 오는 지치는 압박감을 제거합니다. 아직 멀었나? 라는 불안한 질문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대신 오늘 어떻게 온전히 임할 수 있을까? 라는 훨씬 더 평화롭고 생산적인 질문으로 깨어납니다. 초점은 목적지에서 현재로, 결과에서 과정으로, 성취에서 존재로 이동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문장은 단순히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희망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수용적인 시간에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놓아준다. 오늘 하루가 준 가르침에 감사한다. 내일 나는 반응하지 않고 명료함 속에서 행동할 것이다. 나는 내 성장의 과정을 신뢰한다. 이것들은 단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감정적 변혁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각 문장은 인간 고통의 다른 측면을 다루고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을 제공합니다. 수련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 전
이 진실들을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각 단어 뒤에 숨은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그것들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어떤 밤에는 다른 문장보다 특정 문장이 더 강하게 울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지혜는 당신이 무엇을 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인도를 믿으십시오.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밤에는 잊어버릴 것이고 어떤 밤에는 마음이 너무 동요하여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다시 수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현자들은 어둠 속에서 가꾸는 마음이 세상에 가져올 빛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때 당신은 삶 자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혼돈의 세상에서 평온의 원천이 되고 혼란 속에서 명료함의 중심이 되며 소란 속에서 평화의 존재가 됩니다. 오늘 밤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향한 당신의 여정은 바로 이 5문장으로부터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만약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순간을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거나 온갖 걱정으로 머릿속을 채우며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대의 지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내면의 평화를 이룬 현자들이 수천 년 동안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5가지 강력한 문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긍정 확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활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깊은 내면의 평온,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삶의 목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삶에 더 큰 변화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밤에 깊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일 밤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루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저질렀던 모든 실수가 마음속에서 되풀이되고 내일에 대한 걱정은 어둠 속에서 더욱 커져만 갑니다. 심장 박동은 여전히 빠르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으며 생각은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튑니다. 온전한 회복을 준비해야 할 정신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의 굴레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의 정신 상태는 잠든 후 8시간 동안 우리의 잠재의식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마치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만약 잠들기 직전 걱정과 두려움, 자기의심의 씨앗을 심는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정신적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입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밤새도록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8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문제와 씨름하며 해결책 대신 감정적 소모만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증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넘어가는 그 순간은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온갖 잡다한 생각과 걱정이 새어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무엇을 들여보낼지 스스로 정확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충분히 해냈다. 스스로에게 매일 밤 들려주어야 할 첫